김상민 전 검사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구속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 이완합의 그림을 나 김건희 씨 오빠 부탁으로 사준 거야. 대리구매한 거야. 검사 할인만 받아서 대리구매를 김건희 씨 오빠 돈으로 샀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특검이 김 전 검사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그림을 샀다. 그런 얘기를 주변에 하고 다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내 돈 내산은 아니었는데 내 돈은 아니었던 걸로. 내 돈은 아니고 지금 나온 진술에 따르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현직 검사가 돈을 사서 줬다. 이 얘기잖아요. 상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점이 가경이에요. 김건희 씨가 홍콩에서 모조품 샀어요라는 그 거짓말과 좀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본인이 청탁금지법이라든지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소설 쓰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이런 주장을 했었어야죠. 근데 처음부터는 그런 주장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김상민 검사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저는 뭐 처음부터 1%도 안 믿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검사였는데 이렇게 안 믿어도 됩니까? 국정원장 특별보좌관도 하고. 제가 안 믿은 건 김상민 검사는 뭐 제가 이상한 사람인 정도는 알고 있지만 뭐 다른 건 모르니까 김진우 씨가 자기 돈으로 그림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씀. 자기 돈 1억 2천 들어서 제가 이제 김진우 씨를 따로 만난 사람 얘기를 쭉 들었거든요. 네. 일단 품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아무튼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모르지만 이제 어떻게든 돈 되는 일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렇지. 근데 이분이 총 맞았다고 1억 2천 주고 그림 사겠어요?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래서 김진우 씨가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 씨가 돈을 줘서 대리구매만 했다. 돈을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일단 전제가 끝나는 거예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개입 의혹 전면 부인했는데요. 먼저 어제 퇴근길 잠시 보시죠.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은 당초 이게 원래 이제 출퇴근길 취재를 불허하면서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대법원에서 퇴근길에 직접 입장 밝힌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공지를 했는데 갑자기 퇴근 앞두고 서면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굉장히 짧은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공직선거법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정면 돌파잖아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건데 왜 직접 밝히지 않고 저렇게 서면으로 대체했을까요? 이게 직접 기자들 질문 받으면은 예기치 못한 질문이 나오면 또 예기치 못하는 답변이 나가고 그것이 또 빌미가 돼가지고 공격의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모라도 이거는 그냥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일문일답 하다 보면 표정이 어떠네, 말투가 어떠네, 뭐 우리 질문은 왜 안 받네, 막 그냥 가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설수 그런 것들이 저는 대법원장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도 미안해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고 당사자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대법원장의 거취, 사퇴,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을 하고 법원의 독립을 침해하려고 하는 듯한 행위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고 잘못된 행위다라고 말씀드려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좀 오버한 것 같다. 이렇게 들고 물론 의혹이죠. 현재 의혹은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고 의혹의 단초가 만들어지면 과연 이게 개연성이 좀 더 있느냐 정황들이 좀 더 있느냐 의심할 만하냐까지도 나아가게 되죠. 근데 원래 이 관련 의혹은 맨 처음에 5월에 열린공론TV에서 제기를 했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모 인터넷 매체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녹취를 가지고 김충식 씨의 동거녀가 이런 얘기를 했다. 제보자라고 표현돼 있는데 그 제보자가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되죠. 대법원장, 전직 검찰총장, 그다음에 당시로는 총리. 당시면 이제 보면은 권한대행이었죠. 권한대행이 만나서
그것도 김충식 씨라는 양평에 주소지를 둔 최은순 씨와 알고 지낸 사람. 이분 이제 통일교랑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분과 같이 식사를 했어? 잘 이해는 안 돼요. 탈례를 했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분들 밑으로 같이 식사를 했다? 그거는 누구 눈에 띄어도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개연성은 좀 떨어지죠. 근데 의혹이 있다. 제보자가 일단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개연성 있는 정황들을 좀 더 확인해 봐야죠. 근데 이게 그냥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인데 크게 보면 그냥 재판도 아니고 야당 대선 후보, 그것도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의 대통령이 될 그게 확실히 되는 후보의 피선거권 관련된 재판에 대한 거잖아요. 이렇게 엄청 중요한 거면 이런 의혹 제기라면 좀 더 개연성 있는 정황들이 나왔어야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어제 서영교 의원이 MBC에서 또 하나의 추가 의혹도 냈죠. 네. 윤석열 정부 때 민정실에 있던 사람이 그렇더라라는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뭐 오늘 또 나온 얘기는 일단 설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민주당이 이거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났는데 파기환송을 유죄 취지로 해버리면 만약 그 법에서 그냥 갔으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없게 돼요. 그건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도 하고 본인이 어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당 대표 등이 그렇게 하는 거는 더구나 이런 또 의혹 가지고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느끼기에 충분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상황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비상계엄 얘기 처음에 계엄 얘기 처음 나왔을 때도 그 말이 되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계엄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두 가지 갈래인 것 같아요. 이게 계엄이냐 내란이냐 아니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냐라고 그렇죠. 두 갈래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얘기했던 건 사실 이제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에 녹취록 얘기하면서 나왔던 게 다시 끌올이 된 거죠. 한마디로 끌올이 됐고 근데 서영교 의원이 어제 뉴스투데이에서 얘기했던 거는 제보가 그 처음에 열린공간TV에서 나왔던 그 녹취록과 별개로 1년 전쯤에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은 대선까지 갈 일 없다. 대법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당시 여권의 고위직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게 서영교 의원의 새로 이제 추가로 얘기한 공개한 제보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넘어갈 사안,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성지영 앵커님, 박성태 실장님 좋게 봤는데 자꾸 왜 제 이름을 얘기하시죠? 저는 정확치 않아요. 더 이상 추가로 공개할 자료도 없어요. 끝.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 나빠요. 이게 지금 서영교 의원의 생각과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의혹을 제기하려고 했으면 조금 더 팩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얘기하시는 것이 입증 책임의 그런 원칙에 좀 부합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분별해요.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재판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민주주의의 원리, 견제와 균형, 이러한 원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내란과 비교를 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비교를 하시는데 아까 다른 방송에서 댓글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것을 이제 정보를 듣고 예측하는 그런 거였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들은 과거에 발생했던 일들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는 거다. 그럼 과거에 그런 일이 했으면 몇 날 몇 시 누가 참석했고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고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빠져 있는 것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전망과 의혹 제기와는 좀 다른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정확한 지적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열심히 국정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다음 주에는 유엔 총회도 가셔야 되고 트럼프랑 거기서 만나면 또 관세 협상하셔야 되고
국력을 좀 모아야 되잖아요. 사법개혁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관의 독립을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대법원장에 대한 거치 문제로 공격하는 것이 과연 집권여당 의원분들이 하실 역할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계엄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도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것 때문에 코스트가 엄청 늘어난다. 네. 어떤 유명 인사가 사실은 누군가 의혹을 제기해요. 저 친구 사실 연쇄살인범이야. 근데 이분의 오래된 행태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이미 전혀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또는 그것들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방지하는 시스템을 쌓아야 될 필요가 더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버스 운전사가 아주 막 정말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상해요. 그럼 우리가 그럴 때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뭐 분리대를 지금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의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우리 국가에 엄청난 코스트를 높이는 일이 됐다. 근데 이 건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계엄 때문에 타당한 의혹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나아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사실관계. 자, 하나만 하면 돼요. 회동이 있다 없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몇몇의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덕수 총리부터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누군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서 없다. 만일에 있으면 이건 엄청 큰 문제고 없다면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규정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검찰이든 어디든 뭐 또는 민주당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날짜도 특정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저는 이렇게 네. 다른 말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다른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다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년에 뭐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하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엔 내년에 원내대표 다시 한번 도전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층에 좀 확고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죠.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전당대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좀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어 보려고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 2심에서 징역 5년 받았잖아요.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이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좀 뒤집어 보려고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대법원장 흔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사법개혁에 동참을 안 한다든지 자꾸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좋은데 그것이 과연 대법원장 사퇴해라 그런 것까지 좀 과잉 지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자막에도 나오지만 소영교 의원이 회동 여부 정확치 않아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어제 원래 부승찬 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이미 이제 5월에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소영교 의원이 어제 또 MBC 방송 나와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회동은 일종의 사실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충성맹세 이건 사실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아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듣는 사람에 따라서 충성맹세로 들을 수가 있고 아다르고 어다른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만 회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얘기인데 최소한 정황들이라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정확치 않아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소영교 의원이 얘기했다. 이건 분명해진 거죠. 지금 현직 부장판사가 이제 법원 내부망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에 대해서 유감 표시 필요하다. 그리고 내란 사건 재판장의 윤리감사 결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SNS 통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법리상의 의문점이 있다. 이제라도 보통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 검토할 기회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권에서 제기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우려를 드러내면서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 고려해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촉구를 했더라고요. 지금 오늘 속보로 나온 내용은 법원에서 특검 사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위해서 재판 지원 방안 마련했다. 형사 25부에 추가로 벽관 1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 같아요.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법원의 판단이 신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문영배 헌법소장님이나 아니면 현직 부장판사가 얘기한 직위원 판사에 대한 윤리감사 조속히 공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도 왜 신뢰를 못 받게 됐고 사실 그런 의혹, 개연성이 떨어지는 의혹에 대해서도 왜 국민들이 반응하게 될까?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죠.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재판부가 뭐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극단화가 좀 더 되고 뭐 정파적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지니까 아 판사들도 이게 있구나. 예전엔 판사가 그래도 어떤 레인지 안에서 움직였는데 생각들을 판결을 했는데 지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었던 이 재판관께서 제대로는 답을 많이 주셨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짚고 반성하고 넘어가는 게 사법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연호의 술자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감찰 들어가고 의혹으로 제기됐고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거 맞나 보네라는 지금 상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라든지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국민들 앞에 이 공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